안녕하세요. 선한 로열러더 쌤입니다. 자, 오늘은 이스라엘에서 이제 포로를 해방해주겠다라는 조건으로 이제 연료를 공급하고 뭐 휴전 논의 얘기까지도 나왔죠. 그리고 우크라이나 쪽에서는 이제 러시아의 푸틴이 건강 이상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종전 준비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미국 국채도 떨어지고 그래서 3대 악재가 해소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합리적인 의심이 나오면서 오후장에 멋지게 반등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잠시 후에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지금 휴식을 취하고 있다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다우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글로벌 증시가 지금 이스라엘 전쟁까지 또 들어오면서 이제 좀 어려움을 겪고 있죠. 미국 국채 금리는 5%를 넘나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전쟁이 있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요 세 가지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미국 국채 금리가 안정세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리틀 버핏이라고 불리는 이제 퍼싱 스퀘어 캐피털의 이제 빌 에크먼 회장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채권을 공매도를 쳤었는데 이 하락 포지션, 하락하면은 수익 보는 이 공매도 포지션을 싹 청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채권 하면은 또 우리가 빌 그로스 빼놓을 수가 없죠. 채권 왕이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자, 이 빌그로스 같은 경우는 4분기에 경기 침체가 예상되는데 니네 무슨 고금리 장기화 이런 얘기하고 있냐. 이거 어제 얘기일 뿐 이제 경기 침체 나오니까 오히려 금리 인하도 빨라질 것이다. 라면서 이제 채권 가격 안정화를 이제 만들어 올 수 있는 이런 말을 채권 왕이 얘기를 한 겁니다. 빌그로스가. 그래서 채권 쪽에서 이제 먼저 긍정적인 소식이 들렸죠. 미국의 국채 금리가 안정세로 돌아선다라는. 자, 그리고 개장 전에 이제 하마스 쪽에서 미국인 인질 2명을 석방하고 이스라엘 여성 2명을 석방을 했죠. 그러면서 우리가 220여 명 정도의 인질이 있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 50명의 인질을 풀어주겠다. 그러니까 이 50명 인질 풀을 테니 연료를 내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말씀을 보시면 되고, 바이든 같은 경우는 인질을 전원 석방하면 휴전 논의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전원 다 석방을 해야 연료를 주겠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 여러분들이 좀 잘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찌됐든 연료가 있어야 난방도 하고 여러 가지 공장도 돌리고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마스 쪽에서도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포위한 상태라서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도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은 기존에도 말씀드렸지만 단기적으로는 문제가 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장기화될 가능성은 낮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벌써부터 지금 조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푸틴, 우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중인데 이 푸틴이 기존에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었죠. 근데 이게 루머만 나오고 이제 사실이 아닌 경우도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걸 조금 확인을 해봤는데 크렘린궁이나 아니면은 주요 외신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나온 게 없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나온 걸로는 루머는 침실에서 이제 심전지 상태로 발견됐다. 무슨 쿵 소리 나서 이제 보좌관들 둘이 이제 들어갔는데 이제 쓰러져 있었다. 그래서 심폐소생술을 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푸틴이 이렇게 안 좋으면은 이거 종전 준비되는 거 아니냐. 기존에도 종전 얘기를 계속 하고 있었는데 적어도 휴전이라도 하기 위해서 평화협상 얘기를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었는데 이거 종전 준비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채권 안정, 두 번째 이스라엘 휴전, 그리고 우크라이나 휴전까지 이 3박자 호재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우리나라가 오늘 미국은 내려왔지만 오후장에 반등이 나왔다. 오전장까지만 해도 마이너스권까지 가면서 좀 이제 시장을 흔들었었는데 오후장에 좀 반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장 어제 이렇게 다우지수 좀 밀린 거 크게 신경 안 써도 되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엔비디아가 ARM 기반으로 해서 이제 PC용 칩을 개발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죠. 그래가지고 이제 기술주들은 조금 움직였다 정도로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 증시가 이렇게 반등은 좀 나왔는데 사실 오전장까지만 해도 코스피 1% 이상 밀리고 있었으니까 사실 바닥에서 올라온 것 치면 2% 이상 올라온 거죠. 그래서 체감은 굉장히 좋으실 텐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개인적으로 있다라고 하면은 수급이 아직 안 돌아서서
분명히 모양은 바닥을 만드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모양을 만들었는데 수급이 돌아서질 않았어요. 주식 사는 거 이건 상관없습니다. 주식이 아니라 지금 중요한 건 선물 매도를 풀어야 되는데 선물 매도를 조금 더 했죠. 그리고 콜옵션 매도. 이러면은 조금 올라가다가 또 한번 쿵 해서 뭐 이중 바닥성 움직임이라도 혹은 적어도 이런 움직임이라도 나와야 된다는 거죠. 이런 움직임 혹은 아니면은 이렇게 해놓고 위에서 이제 역회된 숄더 이런 움직임이라도 나온다라는 뜻이에요. 이 정도까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 돼요. 그래서 V자 반등보다는 올라가면서 이렇게 한 번 정도 이렇게 한 번, 두 번 정도 다중바닥을 만드는 과정을 만들 가능성이 높아지는 그런 수급이다라는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퍼즐인 선물 매도를 청산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콜옵션 매도, 사실 콜옵션 매도는 그렇게까지 뭐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언제든지 청산할 수 있는데 그래도 오늘 53억 정도 매도면은 그래도 적지 않은 금액이니까 이런 부분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올라갈 때 좀 가볍게 올라가기 위해서 탄력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선물 매도 청산이랑 이제 콜옵션 매도 청산이 나와야 된다. 콜옵션은 이제 매수가 나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만 조금 불만이 있는데 그래도 모양은 참 예쁘게 잘 만들었다라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 뭐 더 많이 밀렸었죠. 사실 뭐 장중에 뭐 1.7% 밀렸다가 2.7% 상승하면서 올라왔으니까 뭐 바닥권 대비해서는 이건 뭐 4%도 넘게 올라온 거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모습을 만들었는데 뭐 바닥을 만드는 모양은 뭐 거의 다 나왔다라고는 봐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되고 코스닥은 반등 나올 때뭐 코스피랑 다르게 좀 더 뭐 탄력적으로 나와도 이상할 게 없다 정도까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 엔비디아 쪽에서 좋은 이슈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뭐 반도체 관련주들 오늘 핵심이 될 수 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밀려도 덜 밀릴 것이고, 그리고 반도체주 중에서도 먼저 올랐던 놈들이 조금 쉬는데 HBM 관련주들 같은 경우 쉬는 놈들이 있는데 얘네는 어차피 살짝 밀려도 또 올라온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13만 원 여기 돌파 시도하고 나서 살포시 쉬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드렸죠. 11만 5천에서 13만 원 사이에 매물이 많으니까 이렇게 매물 소화 과정 갖추는 거 좋다. 그리고 최근에 더 좋은 거는 이 중심선이 될 수 있는 이 12만 2,500원 구간을 넘어서 위쪽에서 박스권을 그리고 있죠. 그러니까 한 단계 레벨업이 되어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 이것만 해도 좋다라고 했어요. 13만 원 건드려주고 있고 밑으로 처지기보다는 이 위쪽에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 충분히 의미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미 반도체가 건재한 것만 봐도 여러분들 알 수 있다라고 했죠. 이 종목 또한 이제 55,000원 위쪽에서 위에서 계속 움직이면서 6만 원을 언제든지 돌파하겠다라고 지금 뭐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뭐 요거는 6만 원 넘어가면 보는 게 낫지 않나 싶고 아니면 뭐 5만 원 근처 내려와야 되는데 안 내려와 주니까요. 그럼 조금 기다리면서 보는 게 낫다. 차라리 좀 충분히 쉬고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 봐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뭐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가 굉장히 뭐 좋은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기존에 상한가 들어간 다음에 한번 치고 가다가 3만원 구간에서 딱 걸려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25,000원 흔들기 두 번 하고 이중바닥 만들고 올라갈 타이밍에 제대로 급등이 나왔어요. 15%나 올라오면서 좋은 모습을 보였죠. 그리고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44,000원 아래쪽에서 이제 바닥 찍고 이 구간만 가면 그래도 계속 반등은 나왔으니까요. 튀어 오르다가 살포시 시장 영향으로 쉬는 듯 하더니 다시 한번 5만원 위쪽으로 강력하게 돌파해주는 모습 아주 좋은 모습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되고 DNF 같은 경우도 이것도 우리 뭐 수년 동안 뭐 봤었는데 이 종목이 생각보다 좀 많이 내려왔다. 제가 얼마 전에도 여러분 말씀드렸죠. 이중바닥성 움직임 만들고 17,500원 위쪽으로 올라오는 거 아주 좋습니다. 거래대금 조금 더 붙여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럼 여기서 뭐 한 템포 쉬고 가든지 아니면은 바로 가든지 양봉을 하나 세워주면서 이번 주 안에 세워주면 제일 좋습니다. 세워주면서 거래대금을 조금 더 붙여주면은 가장 나이스한 결과가 나오겠죠. DNF 같은 경우는. 그래서 바닥권 탈출, 바닥권에 턴되는 종목으로 보시면 되고요.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도 최근에 좋은 모습 보이고 있으면서 크게 밀리지도 않았죠. 28,000원 구간, 이 구간에서 계속 이제 매물 소화만 하고 있었다. 시장 대비해서 굉장히 강하죠. 반도체주들 전체적으로 강하다라고 계속 말씀드린 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28,000원 회복되면 뭐 다시 또 뭐 3만원 위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은 충분하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ISC 같은 경우가 한동안 쉬었죠. 자, 그리고 나서 이것도 뭐예요? 이중바닥성 움직임 만들고 오늘 다시 한번 움직여주는 모습. 전체적으로 비슷하죠. 자,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이제 생각보다 더 약해서 25,000원까지 이탈하는 거. 사실 3만원 아래만 내려와도 굉장히 싼 구간에서 이 구간에서 모아가면 됩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뭐 25,000원 구간까지 다시 왔는데 25,000원 회복되면 뭐예요? 여기 내려간 구간이 속임수 구간이죠. 트랩이 완성되는 거죠. 그러니까 25,000원 회복된 다음에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이제 150원 남았으니까 이렇게 해서 체크하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 연관되다 보니까 이 AI 관련주들도 좀 움직였는데요. 코난 테크놀로지가 최근에 이제 증자 이후에 이제 뭐 강하게 좀 이제 휴식을 좀 취했는데 뭐 이건 시장 영향력도 있고 전쟁이 나게 되면 보통은 테크 관련주나 이런 성장주들이 밀리게 되어 있죠. 그래서 최근에 성장주들이 강력한 휴식이 나왔는데 코난 테크놀로지 3만 원 이탈했다가 이제 회복되는 모습. 기존 주가로 치면 그냥 6만 원 이탈했다 회복되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냥 6만원하고 9만원 사이 그냥 박스권 있다가 위에 고점 돌파 시도하다가 전쟁 때문에 이렇게 6만원까지 밀렸는데 6만원 살짝 이탈했다가 바로 회복된 정도다 보시면 되겠죠. 증자를 안 받았으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3만원 구간 유지돼 있다라는 거는 기존 박스권 정도 움직이고 있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45,000원에서 이제 3만원 사이 요 구간에서 이제 박스권 이렇게 그릴 가능성이 있고 45,000원 넘어가면 아주 나이스해지는데 이 증자 물량을 어떻게 소화하느냐 과정을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항상 말씀드렸는데 한 차례 밀려서 상승 나오고 5,500원 구간에서 저항 받고 그리고 다시 한번 밀렸죠. 그래서 4,000원에 4,500원 구간은 좋은 구간이죠. 기존에도 이제 지지를 받았던 구간이고 그래서 4,500원 다시 한번 회복 시도하는 거 좋습니다. 거래대금 조금 더 붙여줘야 되니까 양봉 하나 더 세워주면 좋겠죠. 이렇게 보시고 모아 데이터 같은 경우가 바닥을 좀 만드는 모양이 아니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2,500원 아래쪽에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시장도 좀 받쳐주고 하다 보니까 3,500원 구간 저희도 이거 3,450원 구간에서 한번 이제 저희 회원분들 정리했는데요. 요거 한번 이제 저항 구간이라서 이제 그리고 단기 급등도 나와서 한번 정리를 했는데 뭐 다행히 또 저희는 정리를 좀 잘 한 것 같고 그리고 나서 좋은 가격권까지 내려왔습니다. 지금 2,500원 흔들기하고 저점 매수세 강력하게 들어와서 지금 수급 들어오는 거 보이시죠? 방어해 주는 것도 보이실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모아 데이터도 거래 대금이 조금 터지지 않은 거는 아쉽긴 하지만 모양 자체는 예쁘게 잘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보시면 되고 뭐 가온칩스 ARM 얘기 나오면 뭐 가온칩스 코아시아 이런 거 다 같이 보죠. 그래서 가온칩스 같은 경우도 최근에 5만 원까지 해서 저항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충분히 35,000원까지 예쁘게 잘 쉬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30% 조정 받았으면은 이제 또 움직여도 이상할 게 없는 모아가면 좋은 구간이 되죠. 자, 코아시아도 보시면은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생각보다 더 많이 밀렸어요. 거의 하락 N자형으로 밀렸는데 7,000원 아래로 내려가는 건 생각보다 더 밀렸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저렴한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좀 모아가도 이상할 게 없는 종목이다 정도로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AI 관련주, 이 의료 AI 쪽으로도 뷰노 같은 경우 저는 이 종목도 32,000원 정도까지는 흔들 수 있다 봤는데 이거 흔드는 걸 떠나서 조금 더 내려왔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모아 데이터처럼 오늘 저점 확인하는 이런 봉을 만들어 놨죠. 그러다 보니까 저점 매수세 확인 들어왔다. 루닉 같은 경우는 사실 이번 메스모에서 뭐 좋은 이슈도 있고 해서 이렇게까지 안 밀리고 좀 올라가도 괜찮은 종목이었는데 좀 억울하게 밀리지 않았나 싶어요. 15만원 아래는 너무나도 싼 구간인데 이 종목도 다시 한번 모아도 되지 않나 싶은 구간이고요. 딥노이드는 오늘 또 화려하게 또 올라왔습니다. 이 종목도 이렇게 뭐 18,000원 아래 내려가는 거는 좀 과하고 2만원 위쪽으로 와줘야 되지 않나 싶었는데 바로 2만원까지는 또 복구해주는 거 보니까 역시 딥노이드 같은 경우는 뭐 18,000원에서 2만원 이 구간 정도면은 정말 싸게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JLK 같은 경우도 바닥권에서 이제 튀어 올라오기 시작하니까 이런 거 다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섹터들이 움직였다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오늘 조금 더 강한 섹터가 하나 있었다라고 하면은 네옴시티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같이 보시면 되겠죠. 네옴시티에서 이제 3조 원짜리 자프라 프로젝트를 이미 수주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관련해 가지고 이 종목들이 좀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히링 같은 경우는
네옴시티 얘기 나올 때 이미 여기는 진출해 있는 기업이라고 해서 이미 협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 히림하고 S&T 에너지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히림 같은 경우가 오늘 아예 10,000원 회복하면서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뭐 가장 좋은 모습, 그러니까 10,000원 아래에 있으면은 언제든지 이거 좋은 구간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최근에도 뭐 8,000원 이런 구간이면은 여기 흔들기 좋은 구간이다 했는데, 역시나 뭐 10,000원 위쪽으로 올라오는 건 자연스러운 움직임인 것 같고요. 자, 코오롱 글로벌 같은 경우가 한동안 휴식을 예쁘게 취하다가 12,500원 아래는 굉장히 좀 억울한 구간이죠. 여기까지 내려오는 거. 근데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두 번 급등해서 17,500원까지 건드려줬습니다. 거래대금 터졌으니까 이 종목 봐도 되는데, 이틀 연속 급등했으니까 조금 쉬는 구간에서 보는 게 낫겠죠. 네. 그리고 데모 같은 경우도 저는 데모가 여기까지 내려갈 거라고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안 했습니다. 예, 10,000원 아래로 내려갈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고요. 사실 11,500원 아래만 줘도 10,000원에서 11,500원 요 구간이면은 굉장히 싸게 모아갈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했는데, 제 생각보다 사실 좀 더 내려가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지난주부터 말씀드렸었죠. 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네옴시티 사우디랑 이제 중동 쪽으로 이제 가면서 경제사였단 데리고 가니까 이쪽 다시 한번 보세요 했는데, 결국은 좋은 모습 보이면서 11,500원 회복 시도까지 나오고 있죠. 11,500원 회복하면 보거나 아니면은 10,000원 쪽으로 붙어가면은 다시 한번 보시면 됩니다. 지금 수급은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데모 보면 뭐 현대해버다임도 같이 봐야죠. 현대해버다임도 뭐 바닥에서 지금 이중 바닥 완성하고 지금 올라오는 모습이고, 오늘 거래대금 터졌으니까 양호한 모습. 뭐 삼부토건이 조금 조용한 편인데, 삼부토건 같은 경우가 지금 3,000원 아래로 내려와 있는 거 좀 이것도 과하게 내려와 있는 거죠. 이게 다 전쟁 영향력으로,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뭐 신용잔고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좀 털어내고 가는 이런 과정이 있다 보니까, 뭐 조금 더 밀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뭐 신용잔고 같은 경우도 간단히만 보여드리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빨간색 표시를 제가 좀 두껍게 해놨는데, 지금 보시기만 해도 위에서부터 지금 떨어진, 아마 뭐 이틀 지나면은 조금 더 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지금 벌써 2조 원 이상이나 신용잔고가 감소를 한 거예요. 2조 원 이상이나. 여러분들 신용이 2조 원 이상이나 빠져나갔다는 겁니다. 이 중에 상당수는 이제 반대매매 당하신 분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신용이 저렇게 깎이는 거 보면은 고의적으로 이런 부분을 밀어내리지 않았나. 여기가 버틸 수 있는 구간이라고 하면은 고의적으로 한번 밀어내리지 않았나 싶다. 그래서 과도하게 밀린 종목들은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나 싶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삼부토건도 바닥권에서 이렇게 이제 거래대금 실어주면서 올라오는 거 좋고, 3,000원 건드려주고 이렇게 한번 쉬었다가 가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SY는 기존에도 계속 좋았었기 때문에 사실 뭐 요거는 5,500원 내려오면은 기존에도 여기 저항이었고, 이제 돌파된 다음에 7,000원 구간 저항 만들고 5,500원 내려왔으면은 매수하는 게 뭐 자연스러운 거죠. 이게 대장이라고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뭐 오늘이야 뭐 히림이 좋지만 SY가 네옴시티에도 이미 진출해 있고,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에도 이제 이미 작년 7월에 이미 한국에 모듈러 주택 원한다라고 이미 얘기를 했었죠. 그럼 SY, 범양건협, 덕신하우징 이런 종목들, 오늘 덕신하우징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았는데, 이런 종목들 같이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 보시고, 뭐 유신 같은 경우도 보시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네옴시티 재건 관련 쪽들 다 이제 바닥 찍고 올라오는 모습 보이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셀트리온이 뭐 저는 이 기업이 굉장히 억울한 기업입니다라고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좋은 소식이 뭐 연달아서 나옵니다. 이 진펜테라, 그러니까 램시마이스 씨가 이제 미국 FTA에서 시작 판매 허가 획득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램시마하고 램시마 SC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정맥주사 제형, 여러분들이 흔히 말씀하시는 뭐 링겔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제 정맥주사 제형으로 이제 한참 동안 오랜 시간 동안 맞아야 되는데, SC 제형은 이제 우리 주사기로 맞는 거니까 사실 10초면 맞죠. 주사 맞는 거는 간단하잖아요. 이걸 병용해서 쓸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좀 더 편리하게 쓸 수 있는데, 사실 이 램시마 같은 경우는 오리지널 약품인 레미케이드가 이 SC 제형이 없어요. 주사제 제형이 없어요. 그래서 휴미라나 엠브렐 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점유율에서 좀 많이 밀려 있는 상황인데, 3위까지 밀려 있는 상황인데, SC형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사실 휴미라보다
뭐 약효는 조금 더 뛰어나다라고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램시마이스 C가 미국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레미케이드는 또 미국 약품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램시마이스 C가 생각보다 지금 유럽 그리고 미국에서 이제 좋은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겠느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합병 승인 얻었죠. 그리고 자사주 매입 소각한다라고 하죠. 그리고 향후 발표되는 신규 파이프라인이 지금 5개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연속적으로 지금 5개 정도를 발표할 거니까 여러분들 꾸준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게 굉장히 억울하게 많이 밀려 있는 종목인데 뭐 합병될 때 뭐 비용 때문에 주가 부양을 좀 늦추는 건지 뭔지 여러 가지 뭐 음모론적인 얘기도 할 수 있겠지만 일단 팩트만 보면 억울하게 밀려 있으니까 여러분들 편안하게 모아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네이버가 사우디에서 이제 1000억대 디지털 트윈 사업을 수주했다라고 하죠. 그러면서 이제 좀 올라왔는데 사실 뭐 이건 밀린 거에 비하면 올라온 것도 아니죠. 네, 기술적 반등 정도는 나왔다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1000억 정도면은 이게 뭐 큰 사업이냐, 왜냐면은 네옴시티 쪽에서 볼 때는 사우디 쪽에서 볼 때 1000억대면은 그렇게까지 큰 사업이냐라기보다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초도 물량 정도 계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봐가지고 더 큰 계약을 할 수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나무 기술이나 뭐 이런 종목들, 나무 기술은 이제 AI 쪽도 뭐 같이 엮여 있죠. 그러다 보니 좀 강하게 올라왔는데 나무 기술 2,000원대면 뭐 굉장히 감사한 구간이고요. 그리고 이스트 소프트 같은 경우도 바닥권에서 또 치고 올라오는 이런 모습, 그리고 뭐 웨이버스라든지 뭐 바이브 컴퍼니 이런 종목들, 뭐 작은 종목들 좀 움직임이 나왔다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1월부터 중국의 단체 관광 전세기를 운영한다라고 합니다. 뭐 6억 귀환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이번 전쟁 때문에 롯데관광개발이 많이 밀렸습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10,000원 아래로 내려가는 것도 좀 과했고 기존에 한번 과했는데 6억 귀환하기 전 가격까지 내려왔다라는 거는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너무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올라오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 같고 그리고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라도 또 다시 한번 봐도 되는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카지노 쪽은 저는 기대감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앞으로 꾸준히 이제 관광객이 지속될 경우에 뭐 아직까지 뭐 카지노 사업이 조금 이제 회복이 좀 덜 되지 않았냐. 올해 70% 내년이면 정상화되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요 뭐 GKL 뭐 파라다이스 뭐 이런 종목들 다 같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롯데관광개발이 조금 탄력이 좋고 하기 때문에 제가 롯데관광개발을 좀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글로벌 텍스프리 같은 경우도 자신 없으면 그냥 이런 거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뭐 텍스 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뭐 여행객이 많아지면 언제나 볼 수 있는 거고 중국 여행객이 오면은 제가 이제 사대문 쪽에 살다 보니까 자주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노랑풍선 같은 경우는 중국인 관광객들 올 때마다 항상 뭐 2층 버스로 해서 지나가는 거 제가 자주 봅니다. 근데 이 버스를 제가 본 지가 좀 오래된 것 같은데 돌아다니는데 제가 못 봤을 수도 있고 하니까 근데 예전에는 정말 많이 돌아다녔는데 요즘에는 아직까지는 못 본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이 버스가 조만간 아마 자주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노란풍선도 6억 기한 전까지 내려와 있죠. 이건 좀 과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노란풍선 같은 이런 종목도 같이 한번 볼만하지 않나 싶습니다. 뭐 그 외에도 제가 뭐 바닥권 섹터입니다. 그리고 섹터는 정말 좋은데 지금 현재 못 올라가고 있고 수급이 아직 안 따라줬다라고 말씀드렸던 이런 섹터들 지금 바닥에서 그냥 모아가시면 되는 것 같고요. 뭐 반도체 항상 말씀드리니까 이거 보시고 뭐 재건주나 이런 것도 같이 한번 보시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최근에 조금 서운했던 시장이었는데 이 서운함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꼭꼭 간직하셔가지고 시장에 빌려줬던 돈 다시 이자 쳐서 다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전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여러분들 주변 분들께도 저희 채널 추천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종목들 보시면서 나는 이거 뭐 해보고 싶은데 사보고 싶은데 자신이 없다, 혼자는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쪽 회원 가입 문의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고 성향에 맞게 클래스 배정해 드릴 테니까요. 편안하게 문의 주시면 됩니다. 동영상 보시면 아래 하단에 저희 링크 있으니까 그거 클릭해서 상담 신청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